휴전이라고. 오늘 야인시대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격동적인 순간과 한국전쟁의 끝입니다. 시라소니는 목숨을 건 특수임무를 향해 떠나고 이정재는 권력의 달콤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두한은 홀로 마지막 양심을 지켜냅니다. 격동의 시대, 세 남자의 선택은 어떻게 엇갈리게 될까요?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하겠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부산입니다. 피난민들로 가득 찬 거리,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정치는 경랑에 휩싸여 있고 주먹 세계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시장 인근의 한 골목, 허름한 사무실 안에서 시라소니가 미군 장교 존슨 중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에서 제안받았던 켈로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명동파 식구들인 이화룡, 맨발, 정팔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존슨 중령이 통역을 통해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유격대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임무를 수행하면 국제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군으로 편성하려는 거요. 도와주시겠소? 시라소니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묻습니다. 내래 군대를 알아야 말이디? 이화룡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거듭니다. 기건 그래디. 물론 우리가 서북청년회라는 단체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지만은 군대하고는 완전히 다르디? 맨발도 한마디 거듭니다. 그야 물론이죠. 군대는 아닙니다. 특히나 시라소니 형님이 군대를 통솔한다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팔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럼 우리 형님이야 군대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존슨 중령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명동파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존슨 중령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훈련받은 정규군이 아니고 바로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 솔직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적진에 들어가 죽을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집니다. 존슨 중령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물론 살아나오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과연 살아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임무든지 완수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과 투지를 가진 사람 말입니다. 그가 시라소니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이건 당신의 조국을 위한 일입니다. 당신들의 조국 말입니다. 시라소니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조국? 키로티. 내 조국을 위한 일이디. 그거 이렇게 날 찾아온 성의를 봐서라도 나서지 않을 수 있겠어? 존슨 중령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거절을 하면 어쩔까 하고 걱정 많이 했습니다. 시라소니가 주먹을 불끈 쥡니다. 어차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 역시 무슨 일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디. 오히려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수다 해. 내 아우 두한이도 학도병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총을 쐈어. 그런 판에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가갔어. 그 켈로 부대인가 뭔가 내가 막갔어. 이화룡이 다급하게 말립니다. 이보라운 임자. 이거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네. 그렇게 빨리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전쟁에 참가하는 기야. 그것도 인민군들이 들끓는 적의 후방에 침투하는 특수부대야. 시라소니가 호탕하게 웃습니다. 그거 기린이 끼니 더 해볼 만한 일 아니갔어? 잘 됐어. 그거 내가 할 일이야. 아직 나흘이면 시간이 좀 남았다는 얘긴데. 그동안 두한아우하고 정재하고나 좀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해야겠어. 정팔이 한숨을 내쉽니다. 이거 참 일이 묘하게 돼가는구만. 아이 천하의 우리 시라소니 형님이 전쟁터로 간다니요? 하 참나 이거. 시라소니가 특유의 비둘기 소리를 내며 웃습니다. 와, 그거 다 가는데 내래 어째서리? 재미있는 일 아니갔어? 혹시 내래 평양 가서 김일성이라도 만나면 얼마나 재밌겠어? 마이너스. 한편 부산 어딘가에 자리 잡은 이정재의 사무실입니다. 건물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일자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아우성입니다. 이보시오. 나도 왕년에 청년단원으로 한가닥 했는데 내 오늘 일자리 좀 얻으러 왔소.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밥만 먹을 수 있다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일 좀 시켜주십시오. 힘으로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한번 붙어보자고요. 독사가 지쳐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서류들을 내고 가라고 했잖아. 연락할 테니까 다들 돌아가. 이석재와 김동진이 이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동대문 상인연합회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김기홍이 서류를 펼쳐놓고 이정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무대 곽총경이 임시로 알선해준 일거리들입니다. 다 쓸만한 것들입니다. 부두를 중심으로 물건을 하역하는 노무회사, 외항선의 주식과 부식을 대는 선식회사, 경비회사, 인력회사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적자 생존입니다. 회장님. 빽 있는 자가 살고 강한 자만이 얻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 그렇다면 생각대로 하세요. 단 억울한 사람은 없도록 합시다. 남의 일거리를 무조건 빼앗기보다는 그쪽도 같이 사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 가급적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회장님 전화입니다. 시라손이라고 하는 분이랍니다. 이정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시라손이 형님? 저녁을요? 그렇지 않아도 소식이 뜸했었는데. 예, 그렇게 하시지요. 두한이가 같이 온다고요? 이화룡 씨도? 아, 그거 잘 됐네요. 마이너스. 그 무렵 경무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곽영주 총경과 이기붕 장관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 국회의원들이 나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어. 대통령인 나를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곽영주 총경이 고개를 조아리며 아뢰합니다. 참으로 정신없는 자들이옵니다. 불순하게 이 나라의 국부이신 대통령 각하를 물러나셔야 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총살감이옵니다. 지금 저희가 명단을 파악하고 있어옵니다. 이기붕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거창 사건과 국민방위군 사건 때문에 여론이 극도로 나빠져 있습니다. 각하. 또 국회의원 대부분이 야당입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승만이 책상을 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나? 다 구속하고 사형시킬 사람은 시켰어. 국민방위군도 해산을 했고. 그런데 왜? 이기붕이 고개를 숙입니다. 전쟁이 나면서부터 인심이 극도로 나빠져 있었습니다. 거창 사건과 국민병이 굶어 죽는 대형 사건들이 터져버렸습니다. 악재가 겹친 탓입니다. 각하. 이승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칩니다. 아무래도 개헌을 해야겠어. 직선제로 말이야. 국회의원 따위가 대통령을 통제하게 할 수는 없어. 직선제를 해야겠어. 개헌이야. 내가 없는 대한민국은 안 돼. 이기붕이 제안합니다. 그러자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거창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김종원 대령 같은 경우 참으로 충성스러운 인사입니다. 풀어주셔서 경찰로 채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승만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게. 필요하면 써야지. 상대는 국회야. 경우에 따라선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어. 마이너스. 부산 임시국회입니다. 피난수도 부산에 임시로 마련된 국회의사당 안이 술렁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아니, 도대체 정부에서 갑작스런 직선제를 왜 들고 나온 겁니까? 우리는 초대 대통령을 이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왜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까? 장건상 의원이 단상으로 나섭니다. 민족 간에 피를 부르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만 물러나야 합니다. 백남식 의원이 안경을 벗으며 일어섭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인사들의 충성 경쟁에 의한 무지막지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양민들을 무더기로 정부가 죽일 수 있습니까? 국민방위군 사건만 해도 그래요. 병사들은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는데 거기 있어야 될 예산이 전부 정치자금에 전용됐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외칩니다. 옳소, 옳소. 표결 결과 직선제 개헌안은 부결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미관 사무실입니다. 김두한이 외투를 벗으며 들어옵니다. 김영태가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복에 두한이 국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직선제 개헌안을 표결에 붙여서 부결시켰다는구만. 김두한이 씩 웃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급하게 되신 모양입니다. 그때 이화룡과 시라소니가 찾아옵니다. 김두한의 얼굴에 반가움이 번집니다. 오, 화룡이 아닌가? 하하, 어서 오게. 형님도 오셨습니다. 어쩐 일들이십니까? 시라소니가 호탕하게 웃습니다. 한가하구만들.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고 왔어. 이 시라소니가 두한 아우님처럼 전선으로 나가기로 했거든. 김두한이 놀랍니다. 예? 아니, 전선이라요? 형님이 전선은 무슨? 시라소니가 덧붙입니다. 정재아우가 우리를 초청했다는구만. 간만에 우리끼리 오붓하게 한번 마셔보자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정재의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입니다. 김두한이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예? 켈러 부대요? 아니, 유격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공비 같은 겁니까? 이화룡이 설명합니다. 군번도 없고 정규군에 소속되지도 않았으니까 뭐 비슷할 수도 있겠디. 시라소니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양코백이 미군이 그러더구만. 적 후방에 떨어져서 뭔가 일을 한다고 말이디. 나라가 어려울 때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이 중요한 것 아니갔어? 김두한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런 훈련이라면 젊은 애들도 무척 힘든 일인데 형님이 맡으시다니요? 적 후방으로 들어간다면 살아나온다는 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시라소니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기린이 끼니 해볼만 하다는 게지. 오늘 마시는 이거이 송별회야, 송별회. 알갔어? 차가 이정재의 저택에 도착합니다. 넓은 정원과 웅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십 명의 부하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놀란 표정입니다. 시라소니가 크게 감탄합니다. 야야, 거거 웬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아? 이정재가 박수를 치며 마중 나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라소니 형님. 같이 일하는 가족들입니다. 시라소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족? 이야, 정재. 이거 언제 장만한 기야? 이거 완전 용됐구만, 용됐어. 집이 궁전이구만 그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택 밖에서 이정재의 부하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말하는 뽐새가 아주 형편없구만. 시라소니라는 사람 말이야. 김동진이 말합니다. 천하의 시라소니야. 그럴만도 하지. 이석재가 손가락을 꼼지락거립니다. 언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해야겠구만. 김두한이라면 전국적인 주먹 황제입니다. 전설이라는 건 결국 깨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센 놈이 있으면 더 센 놈이 나와서 다 부숴버리는 게 이 바닥 생리 아닙니까? 김기홍이 고개를 젓습니다. 김두한이는 이미 종이호랑이야. 주먹보다는 나라 일에 더 열심이거든. 그냥 놔둬도 큰 충돌이 없을 거야. 김동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되도록 말이야. 싸움이라는 건 안 하고 이기는 게 상수라고 했어. 그리고 이 바닥에도 예의가 있는 거야. 선배는 선배 대접을 해줄 줄 알아야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술자리가 무르익습니다. 시라소니가 잔을 들어 올립니다. 내가 거나라니 뭐니 생각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나라 없이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그리고 내래 공산당이란 게 싫어. 그래서 신의주에서 도망쳐 내려왔고. 김두한이 웃으며 말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나도 한때는 뭘 몰라가지고 공산당을 할 뻔했어요. 인민군 놈들이 육군 소장 계급장을 가지고 왔었지요. 이화룡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그거 받았으면 우리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지.
이정재가 웃습니다. 두한이가 인민군 소장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국민방위군 사령관 하라는 것도 안 했다면서? 김두한이 대답합니다. 그것도 원스타였지. 하지만 안 하길 잘했어. 그 사령관 김윤근이 얼마 전에 사형당했어. 큰일 날 뻔했지. 모두 웃으며 술잔을 부딪힙니다. 그런데 김두한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이봐, 정재. 듣자 하니까 무슨 단체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상인연합회라고 하던가? 이정재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아닌가?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먹고 살자고 만든 거야. 시라소니가 끼어듭니다. 내가 들으니까니 그런 건 아닌 게 같던데? 어깨들이 꽤 모였다면서? 건달들 말이야. 그런 건 조심하라. 건달들이라는 게 벌써 둘만 모여도 말썽이 나거든. 김두한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나도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고 조직을 가져봤지만 정말 힘들어. 특히나 권력과는 각별히 거리를 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용당하기 십상이거든. 버릴 때는 걸레처럼 냉정하게 버리는 게 권력이야. 이정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만하지. 그 이야기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구만. 안 그런가, 두한이? 분위기가 묘하게 변합니다. 마이너스. 술자리가 끝나고 세 사람이 떠납니다. 이정재와 김두한이 눈을 마주칩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그러나 끝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잘 먹었네, 정재. 이 집이 아주 크고 좋구만. 차가 떠나고 이정재가 뒤돌아봅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마이너스. 10공주파의 오야붕 이영숙이 찾아옵니다. 그녀의 부하 백장미가 이정재의 부하들과 충돌합니다. 순식간에 부하들이 쓰러집니다. 임화수가 상황을 수습합니다. 회장님 손님이야. 곧 우리 식구가 될 거고. 대단한 여걸이야. 돈도 많고 조직도 볼만해요. 정관계에 모르는 게 없어. 마이너스. 부산 임시국회 앞에서 관제 데모가 벌어집니다. 내각제를 폐기하라. 직선제를 수용하라. 공산당 국회의원들을 몰아내자. 이승만 대통령 만세. 정부에서 동원한 시위대가 야당 의원들을 폭행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공산당으로 몰려 구속되고 테러가 자행됩니다. 부통령 김성수가 장택상 총리를 꾸짖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한때 의원도 지냈고 경찰에서 공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정부의 내각을 맡았단 말이요. 세상 어느 나라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을 폭행하고 감금하고 납치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요. 이건 독재요, 독재. 난 이런 나라에 부통령 하기 싫소. 그가 사직원을 책상에 던집니다. 장택상이 머리를 부여잡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내가 왜 이럴 때 총리로 지명이 되어가지고. 마이너스. 곽영주가 이정재에게 전화합니다. 형님, 지금 국회 밖이 어떻습니까? 이럴 때 뭔가를 보여주셔야지요. 빨리빨리 식구들 챙겨서 나오세요. 임화수가 흥분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100번 가야지요. 마이너스. 같은 시각 김두한은 김종원을 만납니다. 거창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풀려난 김종원이 경찰 신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용건이 뭡니까? 김종원이 술을 따릅니다. 요즘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아실 거요. 애국단체들이 모두 나와서 직선제를 지지하고 있어요. 김 의원도 좀 도와줘야겠소. 데모 말이오, 데모. 관제 데모라는 거요. 부하를 동원해 주시오. 김두한이 비웃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각하를 위해 데모하란 말이오? 그건 데모가 아니질 않소? 김두한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봐, 김종원이 군대에 있더니 이번에는 경찰로 왔다고. 관제 데모를 해달라고. 정신이 있는 친구야, 없는 친구야? 똑바로 살아. 그가 모자를 집어듭니다. 이렇게 저렇게 권력만 쫓아다니는 송충이 같은 놈. 너 같은 놈이 군대에 있었으니까 군이 욕을 먹은 거야. 정신 차려, 정신. 김종원이 으르렁댑니다. 이것 봐, 김두한. 그래도 난 널 많이 생각해서 부른 거야. 똑바로 살아.
죽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김두한이 돌아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죽는다고? 너야말로 똑바로 안 살면 언제 어디서 내 부하들에게 죽을지 몰라 알겠어? 그가 문을 나서며 내뱉습니다. 형편없는 놈, 시간만 버렸구만. 김종원이 이를 악뭅니다. 두고 보라지. 언젠가는 너는 분명히 내가 그냥 안 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임시국회 앞입니다. 동대문파가 시위를 주도합니다. 내각제를 폐기하라. 직선제를 수용하라. 이승만 대통령 만세. 이기붕이 참모총장에게 전화합니다. 군을 출동시킬 준비를 해주시오. 국회에서 발췌 개헌안 투표가 있어요. 겁을 줘야지 겁을. 그러나 이종찬 참모총장은 명령을 거부합니다. 군을 정치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선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발췌 개헌안은 정부의 강압적인 물리력에 의해 통과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이승만은 직선제에 의하여 대통령에 재선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다음 해 7월 경기도 팔당의 켈로 부대 훈련장입니다. 시라소니가 부대원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 아래 부대원들이 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합니다. 다음 나오지 못하간 빨갱이 아새끼들도 밥만 먹고 빨가벗고 해. 부대원들이 사격 훈련을 하고 도하 훈련을 합니다. 그때 군용 지프가 도착합니다. 존슨 중령이 내립니다. 오, 시라소니 대장?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소. 모이가 또 대원들을 북에 보내라는 얘기요? 아니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소. 전쟁이 끝났소.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됐소. 휴전이요? 시라소니가 멍하니 서 있습니다. 휴전? 이정재가 놀랍니다. 휴전? 휴전이라고? 김두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휴전? 아니 휴전이란 말이야? 1953년 7월 27일 3년에 걸친 한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희생된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평화가 아닌 휴전이었습니다. 총성은 멈췄지만 분단의 아픔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야인시대 89화 어떠셨나요? 시라소니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켈로 부대로 떠났고 이정재는 권력의 부름에 응답하며 관제 데모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김두한은 끝까지 양심을 지켜 김종원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세 남자의 선택이 이렇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전후 시대의 혼란과 김두한, 이정재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됩니다. 휴전 이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엇갈리게 될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번 새로운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권력 앞에서 각자의 길을 선택한 김두한과 이정재. 여러분은 누구의 선택에 공감하셨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